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턴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폭스바겐의 디자인 수장 안드레아스 민트가 물리 버튼을 다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또 다른 흐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저는 작년에 이미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전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누가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시장이 그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을 얼마나 피드백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피드백도 사실은 엄청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마케팅 부서에서 하게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최종적으로 또 그렇게 맞다라고 뭐 검증된 경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이 폭스바겐의 물리 버튼 기한 공식적인 선언에 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실제 지금 상황에서 이 물리 버튼이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 입장에 따라 다르죠. 저처럼 이제 디지털 유목민인 경우,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부터 살아와서 디지털을 접하게 된 사람과 디지털 원주민의 경우,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마트폰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겠죠. 이게 이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이 피드백을 어떻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실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절약이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그 간단치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물론 리비안이 말했듯이 앞으로는 음성 인식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물리버튼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이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모든 업체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1, 2년 사이에 등장한 이 자동차 신차들의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약간씩 물리 버튼을 다시 살려내고 있는 분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폭스바겐이 그 디자인 총괄 안드레아스 민트가 우리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 표현을 써가면서 ID to all 내년에 나오죠. 내년에 그 나오는 이 모델부터 모든 모델에 물리 버튼을 배치할 예정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결단이죠. 옳고 그름이요? 모릅니다. 이제 핵심적인 기능은 볼륨 조절하는 것, 난방 조절, 뺀 속도, 비상등.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운전자들이 실제 운전하면서 운전 중에 조작이 가능한 것들 중심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그 배경은 소비자 피드백을 반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들이 그동안 이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시했고 그 불만을 받아들여서 그 관련된 버튼들을 살려내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동차는 휴대전화가 아니라 자동차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말이 그 움직이는 디바이스, 달리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뭐 바퀴가 달린 스마트폰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정반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부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귀결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표명했었고 칼럼도 많이 썼고 영상도 만들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것이 서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직관적인 조작하고 안전성을 위한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야 그냥 뭐 앉아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움직이다 하더라도 최소한 움직인 상태에서 손으로 조작하는 것으로도 모든 안전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은 실제 자동차의 경우는 내가 전방을 주시하고 그 전방을 주시한 상황에서 다른 조작을 가끔 할 필요가 있을 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래 봐야 그것은 자율주행으로 가기 때문에 또는 이 음성인식 때문에 다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율주행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얘기고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레벨 2 개인용 승용차는 레벨 2 플러스 레벨 2 플러스 플러스 정도로 지금 여겨지고 있고 레벨 3도 낙관적으로 2035년이라는 이야기가 엔지니어들 특히 인공지능 학자 사이에서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빠른 속도로 우리 앞에 올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이에 음성 입도 많이 사용되고 되겠지만은 그 음성 입도 가끔 사용해보면 뭐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오른쪽 윈도우 내려줘 했는데 갑자기 왼쪽 윈도우가 내려온 경우도 있었어요. 오른쪽과 왼쪽을 그렇게 구분하는 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런 그 버튼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은 폭스바겐이 아니 테슬라가 모델 S에
중앙에 터치 스크린을 도입하고 운전석 앞에 자그마한 계기판 하나 놓으면서 그때 시작이 됐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그 테슬라를 벤치마킹해서 물리적 버튼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S가 2012년에 나왔으니까요. 2015년, 20년 그 사이에 보면은 상당히 빨리 버튼이 줄어들 것 같은 느낌으로 갔었는데 의외로 그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다시 버튼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추세는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물리 버튼으로 다시 일부 기원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과거처럼 하지는 않죠. 그 현대자동, 기아자동차도 포커스그룹 조사를 이용해서 긴급 상황에서 기능 조작이 불가할 때 운전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나고 답답하다 이런 경험을 피력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이오닉 6나 EV6 등에서 터치 스크린 중심으로 인터페이스 도입했었는데 그게 사용자 경험을 고려해서 조작 방식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델부터 시작될지 두고 봐야죠. 어쨌든 지금은 이 테슬라가 모델 S를 통해서 했던 이 터치 스크린이 실제 그렇게 해서 물리적 버튼을 제공한 것들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는데 테슬라도 모델 A의 방향 제시 등을 막대라고 스토크라고 하죠. 지금 적용을 했죠. 근데 모델 3도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 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모두 바꾼다, 많은 것을 바꾼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저도 테슬라 시승을 여러 번 해보지만은 아직은 디지털 유목민이라서 그런지 이 센터 페시아에 있는 터치 스크린의 조작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터치를 하고 다음 화면을 넘어가게 되면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 글자 대부분이 운전 중에 조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또 음성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음성 인식이 그렇게 100% 완전하지 않다.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인공지능에 다른 여기서 끄집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실용화되려면은 클라우드가 완성이 돼야 되고 클라우드인 그 빅데이터 센터 건설이 돼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조작이 가능한, 작동이 가능한 전력이 확보돼야 됩니다. 전력이 70배, 80배 현재보다 더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 전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꿈의 기술이 아직 아닙니다. 미래는 분명히 그쪽 가는 건 맞죠? 인공지능 가는 건 맞는데 지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런 것들 다 주목을 끌게 된 것은 미국 엔캡에서 유럽 엔캡에서 유럽 신차 평가 프로그램에서 최고급 등급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물리 버튼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안전성이죠. 안전성 때문에 이런 일하고 관련해서 안전 관련 자잘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성차사들은 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재설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간단하게 이제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BMW가 2003년에 처음 보였던 4세대 7시리즈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그 두 개의 그 카울이 있고 카울 밑에 계기판이 있고 이 인터페이스가 별도로 디지털 계기판 또 하나 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아래쪽 보면은 거의 대부분 우리 흔히 말하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다 들어갔죠. 물론 BMW 여전히 그 센터 스택에 그 다이얼,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가 있죠. 이거 이제 OS 8.5냐 9.0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은 9.0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BMW는 오른쪽처럼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 그들의 조작 계통의 변화를 시도해 왔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예를 들면은 이게 왼쪽에 2002년이고 오른쪽에 2023년인데 2002년에 이 차가 등장해서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보였을 때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었죠. 왜? 상대적으로 그 전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더 감각적이고 직관적이고 조작하기 좋다는 것을 이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2023년 그랜저형 3년의 그랜저를 보면은 저 위쪽에 그 디스플레이 창 두 개를 모든 걸 통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페시 아래쪽에 터치 타입의 배기판 조작 방식이 또 조작 패널이 또 있죠.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소할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BMW 같은 경우 그 i7과 그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를 비교해 보면 같은 해에 나왔는데 적어도 제 시각에서는
두 개의 디자인이 또는 조작 계통이 BMW가 현대자동차가 그 센터 스택은 다르죠. 아이드라이브 컨트롤 때문에요. 근데 저는 둘 다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두 개의 기다랗게 연결된 디스플레이, 이게 독창성이 저는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독창성이라는 게 디지털 내 디자인이라는 것이 디지털 내부에,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자체에 어떤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조작하느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게 스마트폰처럼 그게 같이 적용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안드레아스 민트가 말했듯이 이게 상당히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조작 계통을 그 다시 살려낸다는 분위기도 있지만은 테슬라 모델 Y는 작년에 선보였던 2024년 모델 Y는 그 계기판 하나로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 하나로 되어 있고요. 샤오미도 이 테슬라를 벤치마킹해서 테슬라를 이기겠다. 테슬라 킬러라는 별명까지 얻은 이 샤오미도 작년에 출시한 SU7에 테슬라하고 같은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창을 내놓았지만 여기는 이 스티어링 휠 앞쪽에 조그만 계기판이 또 있긴 하죠. 어쨌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역과 국민성,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 문제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은 사용자 경험을 최적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물리 버튼과 디지털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금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한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샤오미는 일부 물리 버튼을 액세서리를 제공하고 있고 또 반면에 리비아는 버튼은 이례적이다. 미래는 디지털과 음성으로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옳을까요? 그건 소비자가 결정해야죠. 근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소비자 중심이란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게 하나 더 안전성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어쨌든 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서비스용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한정된 지역과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조건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지만 자율주행차, 일반 개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 자동차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제시하는 기술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자동차 회사에서 요구해서 그쪽으로 바꾸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논란을 가졌고 했지만은 자동차 회사들은 많은 전문가들 대상으로 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 조사를 수시로 합니다. 저도 그런 회의에 수시로 참석을 하고 자주 제 의견을 반영하곤 합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저같이 이제 좀 이 오래된 이 저널리스트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죠. 특히 이 디지털 유목민인 상황에서 그것들이 완전히 디지털 원주민과 같은 감정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91년부터 컴퓨터를 조립해서 써온 사람으로서 디지털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지금 변화는 상당히 빠르고 이 시대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 자동차 회사는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